여러분, 혹시 금일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리고 명일, 심심한 사과는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10대와 20대들은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고등학생은 좀비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존나 귀여운 것을 줄임말로 라고 답했죠. 또 다른 학생은 기적소리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다며 갸웃거리다가 결국 패스를 외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애국가 가사에도 나오는 일편단심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고모가 누구냐는 질문에 엄마의 누나인가? 라고 자신 없게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젊은 세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현직 교사들이 말하는 학생들의 어휘력 수준은 정말 심각합니다. 중고등학생 수업에서 물이 차오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니 한 학생이 물을 어떻게 발로 차올려요? 질문했다고 해요. 또 조짐이 보인다는 말에 욕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는 학생도 있었죠. 서울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사생대회의 뜻을 몰라서 죽기 살기 대회인가요? 라고 묻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단순히 몇몇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시험 지문에 천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수도를 옮긴다고 하면 알아듣지만 천도라고 하면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추론 능력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학생이 용접도 알고 기사도 아는데 용접 기사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글을 읽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 생긴 문제라고 교사들은 지적하고 있어요.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10년간 기초학력 미달률이 실제로 많이 증가했는데요. 중학생의 경우 국어에서 미달률이 4배 이상 증가했어요. 고등학생은 상황이 더 심각해서 2014년 1%였던 국어 미달률이 2023년 무려 8%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초중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1.8%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응답했어요. 또한 해당 학년 수준 대비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이 21%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2%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도움 없이는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 비율도 30.4%였죠. 더 놀라운 건 대학생들의 실태예요. 전국 대학생 10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 난이도 분석 결과 대학생 수준으로 볼 수 있는 1, 2등급의 글은 36%에 불과했습니다. 53%는 중고등학생 수준의 글이었고 11%는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 중에는 초등학생 1학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는 코로나19가 꼽히고 있어요.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지금 중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년에서 고학년일 때 코로나를 겪었는데 그때 기본적인 학습을 제대로 못하고 올라온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듣는 것은 사실 공부의 목적도 있지만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들을 학습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코로나를 겪다 보니 친구들과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기본적으로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서로 잘 못한다고 해요. 또한 교육 제도 변화도 기초학력이 떨어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을 강조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중간 기말 시험이 사라졌고 중학교에서는 체험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 학점제와 기존의 9등급제를 완화한 내신 5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낮추고 어릴 때부터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오히려 학습 동기를 잃고 방치될 수도 있다 보니 일각에서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 제도가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고 기초력 저하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또한 교사들이 꼽은 문해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스마트폰과 게임 등 디지털 매체 과사용이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매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크죠. 당장 20년 전만 해도 정보를 얻으려면 책이나 신문부터 꺼내야 했지만 이제는 요약된 정보를 영상으로 쉽게 찾을 수 있으니 그만큼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훈련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학생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짧고 간결한 정보에만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이로 인해 긴 글을 읽거나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휘나 표현을 잘못 이해하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와 더불어 한자 교육의 부재 역시 문해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죠. 한국어 어휘의 약 70%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교육과정에서 한문 교육은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으로 전락하면서 학생들이 한자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 녹음을 음악을 기록하는 녹음으로 오해하거나 우천시 땡땡으로 장소 변경이라고 공지하면 우천시에 있는 땡땡 지역으로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하고 묻는 분이 많다고 하죠. 이는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로 한자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요즘 학생들의 어휘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단어 사용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하죠. 좋아도 대박, 싫어도 대박, 슬퍼도 대박, 아쉬워도 대박, 또한 당황해도 헐, 안타까워도 헐, 놀라도 헐, 수많은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박과 헐 두 마디로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대학교의 국어교육과 교수는 요즘은 말은 쉽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정확한 의견 전달보다는 쉬운 단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어요. 그러다 보니 깊이 있는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더욱 어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요즘 아이들은 단어를 모르면 유행어로 얼버무리거나 공식적인 글에도 이모티콘을 남발하곤 하죠. 한때 트위터에서 어느 업체가 사과문을 업로드하면서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벌어진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무료하다, 따분하다, 지루하다 등의 의미로 쓰이는 심심하다의 의미로 해석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몰려가 공격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휘라는 것은 문해력과 달리 지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기 전까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쪽에서는 이제라도 찾아보면 될 문제이고 이미 알았던 사람들은 좋게 말하고 끝낼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무식하다라는 표현으로 상대편을 공격하는 빈정거림으로 인해 반대편에서는 그 무지함을 정당화하는 수동 공격성 여론도 만만치 않게 형성되고 있어요. 대부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게 말을 한 너의 잘못이다, 내지는 이러한 어려운 한자어 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책임의 뿌리를 옮기는 듯한 집단 여론이 형성되곤 합니다. 문해력 저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개인의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필사와 손글씨가 인기를 끌고 있고 문해력과 어휘력을 강조하는 도서 출간도 급증했어요. 교육부와 관련 기관들도 청소년 문해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의 인식 변화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 올바른 방법이고 이런 이유로 인해 잘 사용되지 않고 있던 단어들이 사어가 되어 사라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언어라는 것이 효율성만을 따지면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죠. 아무리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비효율적인 어려운 단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기존의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단어라면 그것이 소통을 위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세대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들 또래들과만 소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세대와 소통해야만 합니다. 그들 또래와 소통하는 과정에서는 자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소통하는 상대방에 따라서 사용하는 단어 역시 조금씩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분명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어휘력 저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